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는 어느 탈옥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몇 달 동안 벽을 파고 화장실 철창을 깎아내거나 화려한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탈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믿기 힘들 만큼 대담하게 벌어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당시 교도소 내부를 비추던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속 한 남자가 아주 평온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을 관리하는 교도관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구역에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인물, 바로 극도로 위험한 중범죄 수감자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전, 이 남자를 포함한 3명의 수감자는 교도소 내부 직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한 교도관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3명에게선 그 어떤 공포나 당황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마치 미리 짜인 연극을 하듯 사망한 교도관의 제복을 벗겨 자신들이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열쇠를 챙겨 들고 지하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도소의 정문을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범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탈옥에 성공해 정문을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5분 남짓이었습니다.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2014년 중국 헤이룽장성 옌쇼우현에 위치한 한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들이 3중, 4중으로 둘러싸인 감옥을 빠져나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무기도 외부에서 탈취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조력자나 도주 차량도 없었습니다. 벽을 부수거나 땅굴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철통 닫던 감옥이 품고 있던 작은 틈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틈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탈옥을 감행한 3명의 수감자는 가오이론, 왕다미느, 그리고 리하이의입니다. 이들 중 가장 위험한 인물이자 이번 범행의 전체 판을 짠 주동자는 바로 가오이론이었습니다. 당시 50대였던 그는 고향인 옌쇼우현에서 이미 고의살인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범행 이력을 보면 그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과거 한 연회장에서 아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를 행동의 결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왕다민입니다. 그는 이미 감옥이라는 공간이 집처럼 익숙해진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과거 강도죄로 오랜 기간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이 구금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그에게 교화의 여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유일한 생각은 어떻게 해야 이 담장을 넘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리하이웨이입니다. 그 역시 고의살인 혐의로 수감된 중범죄자였습니다. 이혼 후 전처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 전처의 애인을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휘둘러 중상을 입힌 인물입니다. 그전에도 가정 내에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죠. 이 3명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우발적으로 한 번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이들이 아니라 내면에 강한 폭력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았고 은밀하게 탈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옥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장 먼저 품은 것은 가오이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고의살인 혐의로 인해 조만간 최고형, 즉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막장 심리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가오이루는 먼저 감옥 안에서 왕다민을 포섭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홧김에 나온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제압할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가장 안전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레이더망에 한 교도관이 포착됩니다. 그의 이름은 두안 바오원. 그는 평소 업무를 처리할 때 다소 허술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있는 감방문을 완벽하게 잠그지 않고 대충 걸어 잠그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격이 유순하고 수감자들에 대해 불필요한 동정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오위룬과 왕다미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성인 남성이자 무장 가능성이 있는 교도관을 단 2명이서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압하기에는 리스크가 컸습니다. 특히 주동자인 가오위룬은 당시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어 움직임이 둔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발이 되어줄 확실한 세 번째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지목된 인물이 바로 리하이웨이였습니다. 그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오위룬은 같은 방의 다른 수감자들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죄명이 가벼워 질에 겁을 먹고 고발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리하이웨이는 젊고 건강했으며 중형을 앞두고 있어 절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리하이웨이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밖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을 비정상적으로 그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오위룬은 이 인간적인 약점을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리하이웨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여기서 나가서 내 아들을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기회가 생기는 거다. 아들을 보고 싶다는 집착에 눈이 먼 리하이웨이는 그 덫을 덥석 물었고 그렇게 3명의 악마가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2014년의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어둠 속에서 범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가오위룬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신음하며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지금 당장 가족들과 통화를 해야만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가오위룬은 근무 중이던 교도관 두안 바오원에게 자신을 방에서 꺼내 직원실에 있는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운 계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만약 이때 교도관이 규정대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랜 시간 관찰했던 대로 마음이 약하고 허술했던 두안 바오원 교도관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복도 CCTV에 포착된 화면은 참담합니다. 두안 바오원 교도관이 앞장서 걸어가며 졸음을 쫓으려는 듯 연신 눈을 비비고 있고 그 뒤를 무거운 족쇄를 찬 가오위룬이 소리 없이 가차없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도관과 수감자의 평범한 이동처럼 보였지만 사냥감의 뒤를 쫓는 맹수의 걸음걸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오위룬의 잔인한 예상은 또 한 번 적중했습니다. 두안 바오원 교도관은 가오위룬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자신이 방금 열었던 감방의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고리만 대충 걸어놓았을 뿐 자물쇠의 철컥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오위룬과 교도관의 모습이 복도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감방 안에 남아있던 왕다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벽을 타고 올라가 감방 내부를 비추던 CCTV 카메라의 렌즈를 손으로 쳐서 각도를 틀어버렸습니다. 내부의 이상 행동이 모니터링실에 걸리지 않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잠자고 있던 리하이웨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충 걸려있던 감방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바짝 붙어 교도관이 있는 직원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들이 전혀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슬쩍 고개를 내밀어 직원실 내부의 동태를 살핀 뒤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다시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새벽 4시 29분,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치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직원실 안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던 두안 바오원 교도관이 잠시 뒤를 돌아선 순간 뒤에 서 있던 가오위룬이 야수처럼 달려들어 그의 목을 뒤에서 강하게 졸라냈습니다.
거의 동시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왕다민과 리하이웨이가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한 놈은 교도관이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과 코를 필사적으로 틀어막았고, 다른 한 놈은 그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꺾어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오위루는 온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아 교도관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두안 바오원 교도관 역시 순순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격렬하게 뒤틀며 소나기를 빠져나가려 버텼고, 그 과정에서 범인들의 대형이 흐트러지며 계획이 잠시 꼬이는 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작정하고 달려든 3명의 중범죄자를 홀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끝까지 저항하려 하자 이들은 미리 준비한 끈으로 그의 손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직원실 내에 울려 퍼질 정도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결국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두안 바오원 교도관은 이 3마리의 악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차갑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범행이 끝난 직후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살인을 저지른 직후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43분경 그들은 너무나도 대담하게 사망한 교도관의 옷을 남김없이 벗겼습니다. 그리고 직원실 캐비닛을 뒤져 보관되어 있던 예비 교도관 제복까지 찾아내어 각자 몸에 맞춰 입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거울을 보며 복장을 단정하게 매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열쇠꾸러미로 가오위룬의 발목을 묶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냈습니다. 도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교도관의 열쇠로 유유히 지하 구역의 문을 열고 걸어 나갔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멀리서 보면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직원들처럼 보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던 놈은 뒤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문을 꼼꼼하게 다시 닫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한 놈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연기를 뿜으며 걸어갔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이 갇혀있던 감옥이라는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정문을 통과해 외곽초소 근처에 도달했을 때 경계를 서고 있던 외곽초소 근무자의 눈에 이들의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제복은 입었지만 어딘가 낯선 실루엣과 분위기에 의심을 품은 근무관이 어둠 속을 향해 크게 소리쳐 수화를 시도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정지해라. 3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자세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직감이 스친 근무관은 즉시 허공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타탕. 총성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 밝히자 그제야 평온한 척 걸어가던 3마리의 악마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마지막 외곽 바리케이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3마리의 악마가 교도소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사라진 직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비상계획이 전면 가동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최고 등급의 수배령인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인근의 모든 도로에는 촘촘한 검문소가 세워졌고 일반 경찰력은 물론 정규 군대에 준하는 무장경찰,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방범대까지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현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중국 전역은 말 그대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중범죄자들을 가두어두는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대낮처럼 밝은 직원실에서 살해하고 심지어 그 제복까지 빼앗아 입은 채 정문으로 걸어나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쉽게 믿기 힘든 비현실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20분 만에 끝났다는 점은 대중을 더 큰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시스템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의 시선은 오직 하나, 도주한 3놈의 행방을 쫓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탈옥수들 중 가장 먼저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가장 젊고 건강했던 리하이웨이였습니다. 삼엄한 포위망 속에서 그가 도주한 방향은 놀랍게도 자신의 고향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탈옥이라는 대담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가 공권력이 가장 먼저 길목을 지키고 있을 고향으로 향한다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 미련한 선택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애초에 치밀한 탈옥 계획을 세울 만큼의 지능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오위룬의 위험한 제안에 동참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밖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장기적인 도피 계획이나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보고 싶다는 본능적인 집착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 집을 향해 무작정 달리던 중 집을 고작 10여 킬로미터 남겨둔 어느 광활한 옥수수밭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다 뒤쫓아온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동료 교도관을 살해하는 비극에 동참했던 그는 결국 그 아들의 얼굴을 영영 보지 못한 채 다시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검거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탈옥수인 왕다민의 도주로 역시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 경력으로 교도소 생리에 빠삭했던 왕다민은 리하이웨이보다 훨씬 집요하고 영악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수사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쪽 방향으로 아예 침로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을 에워싼 군경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오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민가와 떨어진 황량한 버려진 웅덩이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 차갑고 더러운 물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숨을 쉬기 위해 코와 눈 윗부분만을 물 밖으로 간신히 내민 채 그 기괴한 상태로 무려 수령 시간 동안 숨을 죽이고 버텼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바로 코앞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흙탕물 속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한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웅덩이 속에서 얼어붙어 가던 왕다민을 덮친 것은 극심한 굶주림과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 밖으로 기어나온 그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근처의 한 민가 마을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굶주림에 눈이 멀어 밥을 구걸하기 위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린 집이 하필이면 그 마을의 행정을 책임지는 이장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문을 연 이장은 눈앞에 선 초라한 몰골의 남자가 뉴스에서 연일 방영되던 사형급 탈옥수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장은 내색하지 않고 즉시 마을 전체에 비상경보를 타전했습니다. 순식간에 괭이와 삽을 든 분노한 마을 주민들이 집 주변을 에워쌌고 뒤이어 출동한 무장 경찰들이 가옥을 급습하면서 왕다민의 처절했던 도주극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 탈옥을 감행한 지 채 48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3명 중 2명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1명. 이번 사건의 판을 짜고 교도관의 목을 직접 졸랐던 가장 잔혹하고 노련한 주동자 가오위룬 뿐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의 예상대로 가오위룬은 앞선 두 놈과는 차원이 다른 추적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색 동선과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며 깊은 산악지대와 은신처를 전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수사본부 내부에서는 그가 이미 옌쇼우현을 벗어나 국경을 넘어 밀항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대중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오위룬의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나타난 곳은 놀랍게도 다른 탈옥수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극한의 도피 생활로 인해 온몸이 기력을 다하고 굶주림에 지친 가오위룬은 한밤중 고향에 사는 자신의 친척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친척이 목격한 가오위룬의 얼굴은 오랫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듯 핏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괴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도망자의 절박함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너무나도 덤덤하게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반주로 술까지 곁들여 마시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노련한 범죄자는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온 세상이 자신을 찾기 위해 뒤집어졌고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진 길이라면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식사 한 끼를 온전히 누리겠다는 기괴한 심리적 평온함이 그를 지배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마주한 친척은 끔찍한 중범죄자를 감싸 안을 용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오위룬이 조용히 술잔을 비우는 사이 친척은 방을 빠져나와 은밀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가옥의 창문과 문을 부수고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가오위룬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로써 대륙을 뒤흔들었던 3명의 탈옥수 잔혹극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법정은 이 가차없는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탈옥을 주도하고 교도관을 잔혹하게 살해한 가오위룬과 상습 범죄자인 왕다민에게 타협 없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다는 집착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리 하이웨이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새벽 자신의 근무지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규정을 위반했던 시설의 수뇌부와 담당 직원들 역시 줄줄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잠그지 않았던 단 하나의 감방문, 귀찮다는 이유로 자물쇠를 채우지 않던 사소하고 나태한 근무 습관, 그것은 결국 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끔찍한 연쇄 비극의 완벽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3명의 수감자가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됐던 매일 마주하던 시스템의 작은 구멍을 악마들이 먼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허술함의 대가를 가장 뼈아프고 참혹하게 치른 사람은 수감자들을 불쌍히 여겨 새벽에 선의를 베풀었던,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목숨은 지키지 못했던 두안 바오원 교도관이었습니다. 단 20분 만에 모든 상황이 끝난 허망한 탈옥 사건이었지만 그 뒤에 남겨진 상처와 시스템의 민낯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